1. 한국 사회 내리막길의 시작인가? 2025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도 사회학자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겸 중앙도서관 관장인 장덕진 교수는 한국 사회가 이미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으며 이제는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 이후 수차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한국이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중산층 붕괴, 청년 세대의 불안이 겹쳐 과거의 성장 신화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국인은 극복의 DNA를 발휘하며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구조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기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은 단순히 체감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앞으로의 삶이 부모 세대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 경제위기 저성장의 늪.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 5.7%에서 2024년 6월 말 10.15%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경제적 회복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산업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내수 기반의 소매업, 음식업 등의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폐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는 25조 원 규모의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액은 1조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근로자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공급액이 34% 감소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기댈 곳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내수 침체와 자영업 붕괴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위기는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입니다. 2024년 9월까지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내수 출하지수는 9개월 동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 증가율은 2.1%에 불과하며 수출 증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출 증가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탈수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이 증가해도 국내 소비와 내수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3.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심화. 한국 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계층 간 연대가 약화되면서 복지국가 모델조차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덕진 교수는 복지국가의 핵심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 연대라고 지적하며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연대 의식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소득층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신뢰도 약화되면서 세금 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는 조세 회피를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젊은 세대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2030 세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지만 앞으로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부모보다 더 가난해질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 전체적인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덕진 교수는 현재 5060 세대들은 평생 경제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미래가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내리막길을 경험하는 첫 세대이기 때문에 공포심이 더욱 크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 세대 갈등, 그리고 극단적인 사회 불안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대한민국은 점점 더 분열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 해결책은 무엇인가? 장덕진 교수는 기존의 유럽형 복지 모델이 더 이상 한국에서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대신 과학 기반 복지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초고령 사회에서 독거노인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보유한 AI 및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 복지를 개선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한국이 마지막 경제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한국은 과거 60년 동안 세계가 100m를 달릴 때 1km를 달리는 속도로 성장해왔지만 이제 숨을 고를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지금이야말로 경제 구조를 혁신할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채권 시장과 같은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5.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2025년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 내수 침체, 자영업 붕괴, 계층 간 연대의 약화,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한국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이번 위기의 해결책은 단순히 과거의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제 구조 개편, 과학 기반 복지, 기업 규제 완화, 사회적 연대 회복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